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항 소자 색깔 및 저항값 허용 오차를 익히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해도상 위치값 표기법을 익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항 소자 색깔 및 저항값 허용 오차를 학습한 후 해도상 위치값 표기법에 대해서 학습할 것입니다. 먼저 전류란 전하의 이동 방향과 수직인 단면에 단위 시간 동안에 흐르는 전하의 대수압을 전류의 세기라고 하며 단위는 암페어인데 영문자 A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기호는 영문자 I로 표기합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먼저 위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전류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은 직경이 서로 다른 두 도체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원형의 긴 파이프와 같은 모양이 도체이고 사각형은 이러한 도체의 수직한 면적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면입니다. 이 그림에서 I는 전류를 나타내고 Q1과 Q2는 전하를 나타내고 S1, S2는 단위 면적을 나타냅니다. 그림과 같이 전하가 흐르는 것을 전류라고 하는데 이 그림은 동일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단위 면적은 서로 다르지만 전하의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전류는 동일한 세기를 갖습니다. 아래 그림은 전류와 전하에 의한 전자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에서 전류는 A로 나타낸 플러스 극에서 B로 나타낸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데 이에 반하여 마이너스의 부호를 갖는 다수의 작은 원으로 나타낸 전자의 경우는 반대로 흐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전류의 흐름과 전자의 이동은 반대로 발생한다는 개념입니다. 다음은 전압입니다. 전압은 전위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전위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위는 볼트인데 영문자 V로 표기합니다. 다음은 옴의 법칙입니다. 옴이란 영어 옴을 의미하는 것이고 옴의 법칙이란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그 도체의 양단에 주어진 전압에 비례하고 도체의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즉, R의 저항을 가진 도체에 전압 V를 줄 때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 I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R분의 V는 I가 되고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저항은 도체에 흐르는 전류를 방해하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기저항 또는 저항이라 부릅니다. 이 그림은 세 개의 저항, 즉 R1, R2, R3가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 폐루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V는 가해준 전압을 나타내고 I는 이때 흐르는 전류를 나타내며 V1, V2, V3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나타냅니다. 먼저 저항을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저항은 모든 저항값을 더한 값이 됩니다. 즉, 이 그림의 경우 합성 저항은 R1 더하기 R2 더하기 R3가 됩니다. 만약 직렬로 접속한 저항의 수가 n개라면 이들을 모두 합한 저항값이 합성 저항이 됩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summation RI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기호 summation은 모두 더한다는 의미의 수학 기호를 나타내고 RI는 1부터 n개까지의 각 저항값을 의미하며 R 밑에 첨자로 나타낸 소문자 I는 1부터 n까지를 나타내는 인덱스입니다. 즉, 소문자 I는 1부터 n까지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그림과 같이 저항 R1, R2, R3를 직렬로 접속하고 양단에 V볼트의 전압을 가하면 세 저항에는 I암페어가 흐르는데 이때 각 저항의 전위차를 옴의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V1은 R1 곱하기 I, V2는 R2 곱하기 I, V3는 R3 곱하기 I 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각 저항에 걸린 전위차의 합, 즉 V1 더하기 V2 더하기 V3는 가해준 전압 V와 같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가해준 전압 V는 전류 I 곱하기 합성 저항 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세 개의 저항, 즉 R1, R2, R3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는 임의의 폐루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V는 가해준 전압을 나타내고 I1, I2, I3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저항의 병렬 접속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학습한 저항의 직렬 접속과 달리 저항이 병렬로 접속된 개별 폐루프를 형성하고 그래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분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저항을 병렬로 접속하면 합성 저항은 직렬 접속과 달리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즉, 병렬 접속의 합성 저항은 각 저항값분의 1의 값을 모두 더한 후 다시 이 값의 역수를 취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즉, 이 그림의 경우 합성 저항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을 모두 합한 저항값분의 1이 됩니다. 만약 병렬로 접속한 저항의 수가 n개라면 이들을 모두 합한 저항값이 합성 저항이 됩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summation Ri분의 1 그리고 다시 이 값의 역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그림과 같이 저항 R1, R2, R3를 병렬로 접속하고 양단에 V볼트의 전압을 가하면 세 가지 저항에는 서로 다른 전류 I1A, I2A, I3A가 흐릅니다. 이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ohm의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I1은 R1분의 V가 되고 I2는 R2분의 V가 되며 I3는 R3분의 V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합, 즉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전체 전류값 I와 같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전류 I는 전압 V 곱하기 병렬로 접속한 합성 저항이 됩니다. 먼저 저항이란 도체에 전류를 흘렸을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기저항이란 저항에 의해서 전류의 흐름이 방해된 전기적인 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기저항은 기호는 R로 표기하고 단위는 ohm을 사용합니다. 1ohm은 1A의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두 점 간의 전압이 1V일 때 그 두 점 간의 저항을 의미합니다. 저항값은 도체의 재질이나 치수에 따라 좌우되며 온도에 따라서도 변화합니다. 저항은 전압을 낮추거나 전압을 나누어 낮게 만드는 기능, 즉 분압 또는 전류량을 제한할 때 사용합니다. 이러한 기능에는 풀업과 풀다운이 있습니다. 첫째, 풀업은 전류가 미약하여 전압이 낮게 형성되는 신호선에 전류를 보강하여 높이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둘째, 풀다운은 풀업과 반대로 전압을 0에 가깝게 낮추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풀업과 풀다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항 소자의 색깔을 이용하여 저항값을 읽고 허용 오차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항 소자의 색깔을 이용하여 저항값을 구하고 허용 오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표에 나타낸 저항 소자의 용량 표시 방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오른쪽 표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이 표는 첫 번째 항목으로 12가지의 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에는 저항에 나타내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띠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에는 저항에 나타내는 세 번째 띠의 수치를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항목에는 저항에 나타내는 네 번째 띠의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정밀도, 즉 오차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저항은 저항의 띠에 나타낸 색을 이용하여 저항의 값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표를 외워야 합니다. 먼저 12가지의 색깔은 흑, 갈, 적, 동, 황, 록, 청, 자, 회, 백, 금, 은, 그리고 없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색띠는 수치를 나타내고 세 번째 색띠는 10의 승수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색띠는 정밀도인 허용 오차를 나타냅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 1을 보겠습니다. 예시 1은 갈색, 흑색, 적색, 금색의 저항 소자입니다. 이 소자의 저항값과 허용 오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색띠는 갈색과 흑색인데 이에 해당하는 숫자는 각각 1과 0입니다. 그래서 우선
1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색띠는 적색입니다. 적색은 승수로서 10의 2승을 나타냅니다. 즉 100이라는 숫자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색띠는 금색이고 이에 해당하는 정밀도, 즉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우선 10이라는 숫자에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1000옴, 즉 1k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저항값에 대한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색, 흑색, 적색, 금색의 저항소자는 1kΩ을 나타내고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시 2를 보겠습니다. 예시 2는 황색, 자색, 동색, 은색의 저항소자입니다. 이에 대한 저항값과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황색, 자색에 대한 숫자는 47이 됩니다. 그리고 동색은 10의 3승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저항값은 47,000옴, 즉 47kΩ입니다. 그리고 오차는 은색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오차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황색, 자색, 동색, 은색의 저항소자는 47kΩ을 나타내고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동일한 저항값을 갖는 총 8개의 저항이 테이프에 묶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개 저항의 색깔을 보시면 갈색, 회색, 갈색, 금색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색띠인 갈색, 회색은 숫자 18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색띠인 갈색은 10의 1승을 나타냅니다. 즉 10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색띠인 금색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림에 나타낸 갈색, 회색, 갈색, 금색띠의 저항은 180옴이며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임을 나타냅니다. 먼저 해도 도식은 크게 일반사항, 육상부문, 해상부문, 항로표지 등으로 분류되고 다시 A에서 U까지 총 21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일반사항입니다. A항에는 해도 번호, 제목, 여백 기사란이 표기되고 B항에는 위치, 거리, 방위, 나침도가 표기됩니다. 둘째, 육상부문입니다. C항에는 자연형상이 표시되고 D항은 인공구조물의 형상, E항은 육상물표, F항은 항의 명칭, G항은 지형명칭 등이 표기됩니다. 셋째, 해상부문입니다. H항은 조석과 조류, I항은 수심, J항은 해저의 성질, K항은 암초, 침선, 장애물, L항은 연근의 시설, M항은 항로, 지정항로, N항은 영역, 한계, O항은 수로 용어 등이 표기됩니다. 넷째, 항로 표지입니다. P항은 등화, Q항은 부표, 이표 내용, R항은 무중신호, S항은 레이더, 무선전파 위치 측정 시스템, T항은 서비스, U항은 소형선용 시설물 등이 표기됩니다. 그리고 각 항목들은 다시 숫자 1부터 시작하는 일련 번호로 세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면의 4개의 그림은 별도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해도를 각 구역을 잘라서 4개의 부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왼쪽 그림 1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인천항 해도의 일부분을 나타내는데요. 다양한 정보를 표기하기 위한 표제부를 나타냅니다. 이 표제부에는 해도의 명칭, 축적, 조석 등이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중간을 보시면 축척은 1대 1만 5천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의미는 1만 5천분의 1의 축적을 나타냅니다. 즉 이 해도는 1만 5천분의 1의 축적으로 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아울러 그림의 아래에는 조석이 표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위의 그림 2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좌측에 나타낸 인천항 해도의 하단 부분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에 해도 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도 번호는 309번이며 2013년 1월에 네 번째로 다시 인쇄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측 중간 그림 3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2010년 6월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발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해도는 2010년 6월에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행한 것인데
2013년 1월에 네 번째로 다시 인쇄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제일 아래 그림 4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소개정이 기입되어 있는데 소개정은 영어로 Small Corrections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개정은 해도가 발행된 후 개정된 일부 내용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그림에 기입된 숫자는 모두 항행 통보를 통해서 수정된 내용을 의미합니다. 먼저 왼쪽 그림의 상단에 나타낸 그림 1에는 주의기사가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기사에는 해안선 부근에는 어항 및 양식장 등이 다수 존재하여 항해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림 2의 거리척을 보겠습니다. 거리척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도에는 세로 방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거리척을 이용하여 해도상에서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 3의 경의도 표시를 보겠습니다. 해도에는 경의도를 나타내는 숫자와 눈금이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그림 4를 보시면 여기에는 해도 번호와 국가 심볼이 표기되어 있고 세계 측지계로서 WGS84가 사용되었음이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림 5는 이 해도에 부속되거나 인접되어 있는 해도 번호를 나타낸 것으로 이 그림에는 309-1번 해도가 소속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림 6은 자침도를 나타냅니다. 자침도는 자차의 일간 또는 연간 변화를 나타내고 0도부터 360도까지의 자침 방위가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 위에 나타낸 A의 빨간색 점선 동그라미에는 숫자 10과 곡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심이 10m인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그림의 왼쪽 중간에 나타낸 B의 빨간색 점선 동그라미에는 숫자 18과 아래 밑자 5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심이 18.5m임을 의미합니다. 그림의 왼쪽 중간 아래에 나타낸 C의 빨간색 점선 동그라미에는 알파벳 M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저의 저질이 진흙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알파벳 M은 영어 머드의 머리 글자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의 중간에 나타낸 D의 빨간색 점선 동그라미에는 위로 향하는 화살 표시와 아래로 향하는 화살 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조류의 흐름을 나타낸 것입니다. 화살 표시 위의 숫자가 조류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각 그림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그림 아래에 동영상 시작 표시 심볼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특정 물표의 위치 읽기입니다. 특정 물표의 위치 읽기 아래에 나타낸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특정 물표 경의도 읽기. 우선 특정 물표 해양경찰부두 끝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상의 해양경찰부두 끝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항해형 삼각자 교차선과 경도 보조선을 일치시켜 삼각자를 이용하여 전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항해형 삼각자의 교차선과 경도 보조선을 일치시킨 이후에 삼각자를 이용을 해서 전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마킹을 하고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위치는 35도 5분 5초입니다. 다음 경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해형 삼각자의 교차선과 경도 보조선을 일치시켜서 삼각자를 이용하여 전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경도를 표기하고 그 위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29도 5분 00초가 됩니다. 이 영상은 항해용 삼각자를 이용하여 부산항에 있는 해경부두 방파제 끝단의 위치를 해도상에서 읽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먼저 물표의 위도를 읽겠습니다. 항해용 삼각자의 밑면을 대상 물표 부근의 위도 보조선에 일치시킵니다. 그런 후 삼각자의 밑면을 상하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물표와 일치시킵니다. 그런 후 삼각자를 적절하게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삼각자의 밑면이 위도선과 교차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각자의 밑면과 만나는 위도선을 연필로 표기한 후 연필로 표기된 위도선의 눈금을 읽으면 이 값이 물표의 위도값이 됩니다. 계속해서 물표의 경도를 읽겠습니다. 먼저 항해용 삼각자의 밑면을 대상 물표 부근의 경도 보조선에 일치시킵니다. 주의할 것은 위도의 보조선이 아니고 경도의 보조선입니다. 그런 후 삼각자의 밑면을 좌우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물표와 일치시킵니다. 그런 후 삼각자를 적절히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삼각자의 밑면이 경도선과 교차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각자의 밑면과 만나는 경도선을 연필로 표기한 후 연필로 표기된 경도선의 눈금을 읽으면 이 값이 물표의 경도값이 됩니다. 위에서 읽은 위도와 경도값을 조합하면 이것이 물표의 경위도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정 경위도 값의 해도 표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위치값 표기 아래에 나타낸 그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영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정 위치 해도상에 표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특정 위도 35도 5분 5초를 해도상에 표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도는 가로선이 되겠죠. 129도 6분 27초가 되겠습니다. 눈금자에 표기를 한 이후에 삼각자를 이용을 해서 전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도는 이미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항해용 삼각자의 교차선과 해도상의 경도 보조선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자의 교차선과 항해 보조선을 일치시켰습니다. 삼각자를 이용을 해서 특정 위도에서의 전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경도를 삼각자를 이용해서 전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삼각자와 경도 보조선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각자를 이용해서 전이시켜 보도록 할게요. 일치시킨 이후에 삼각자를 이용을 해서 129도 6분 27초로 전이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표기되어져 있는 경도 위치를 맞춰서 이미 표기되어져 있는 위도와 일치시키면 그 교차점이 특정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경위도 좌표를 듣고 그 위치를 해도상에 표기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먼저 감독관이 읽어주는 위도값과 경도값을 듣고 해도에 적습니다. 다음으로 해도의 위도선과 경도선에 해도에 적어놨던 위도값과 경도값을 연필로 표시합니다. 그런 후 연필로 표시한 위도값과 경도값에 해당하는 대략적인 구역을 연필로 표시합니다. 그런 후 위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먼저 연필로 표시했던 위도값 부분의 위도 보조선에 삼각자의 밑면을 일치시킵니다. 그런 후 삼각자의 밑면을 앞에서 그려놨던 대략적인 구역으로 천천히 수평 이동시킵니다. 그런 후 삼각자의 밑면에 수평인 선을 앞에서 그려놨던 대략적인 구역에 쭉 그어둡니다. 그러면 이 수평선이 위도에 해당하는 선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경도선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먼저 연필로 표시했던 경도값 부분의 경도 보조선에 삼각자의 밑면을 일치시킵니다. 그런 후 삼각자의 밑면을 앞에서 그려놨던 대략적인 구역으로 천천히 수직 이동시킵니다. 그런 후 삼각자의 밑면의 수직인 선을 앞에서 그려놨던 대략적인 구역에 쭉 그어둡니다. 그러면 이 수직선이 경도에 해당하는 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과정을 통해서 수평선과 수직선이 교차된 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교차된 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할 위치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특정 경위도 값을 해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항 소자 색깔 및 저항값 허용 오차입니다. 저항 소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 기초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 전류는 전하의 이동 방향과 수직인 단면에 단위 시간 동안에 흐르는 전하의 대수합을 나타낸 것으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로 표시합니다. 둘째, 전압은 전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위는 볼트로 표시합니다. 셋째, 저항은 수동소자로서 도체에 전류를 흘렸을 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고, 전기저항은 전기적인 양을 의미합니다. 저항의 단위는 옴입니다. 1옴은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두 점 간의 전압이 1V일 때 그 두 점 간의 저항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저항값은 도체의 재질이나 치수에 따라 좌우되며 온도에 따라서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항은 저항 소자의 색깔을 이용하여 저항값과 허용오차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해도상 위치값 표기 방법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해도상의 특정 물체에 대한 경위도 값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해도상의 경위도 위치값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해도상의 삼각자와 연필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저항 소자 색깔 및 저항값과 허용오차 구하기, 해도상 위치값 표기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